보통은 60세가 넘으면 앞으로는 관계도 정리하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본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서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은 제가 여러 해 동안 시니어 분들을 만나며 느낀 가장 분명한 진실입니다. 이런 주제가 필요하셨다면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68세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20년 넘게 만나온 친구 모임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그 모임에 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누구는 자식 자랑, 누구는 손주 자랑, 누구는 남편 불평이 반복되는데 정작 본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하고 지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20년 넘게 만났는데 이제 와서 안 나간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계속 나가고 계신 거죠. 오늘은 60대 이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단 하나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관계 정리가 늦어지는 5가지 이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와 채워주는 관계를 구분하는 법, 70대에도 늦지 않은 관계 정리 방법, 관계 정리 후 찾아오는 변화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실천 전략까지 총 5가지 핵심 진실을 나눌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65세 김정수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씨는 30년 넘게 만나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었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저녁 먹고 술 한잔하는 게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그 모임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체력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만나서 밤 11시까지 술을 마시고 나면 다음날 온종일 몸이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만나면 늘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됐어요. 정치 이야기, 옛날 이야기, 누가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 정수 씨는 요즘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부담이었습니다. 한 번 모임에 최소 10만 원은 들었고 2차까지 가면 15만 원이 넘었죠. 연금 생활하는 입장에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30년을 만났지만 정작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오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 씨는 고민 끝에 한 번은 모임에 빠져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왜 안 나왔어? 무슨 일 있어? 정수 씨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다고 둘러댔죠. 그런데 다음 달 모임 날짜가 다가오니까 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안 가자니 30년 우정이 아깝고 가자니 또 그 피곤함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결국 정수 씨는 다시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후회했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관계를 의무감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느낀 건요. 60대 이후의 관계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5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체면 문화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시니어 세대는 오랜 관계를 끊는다는 게 체면이 깎이는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먼저 정리하면 나만 배신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혼자 남을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죠. 특히 배우자가 없거나 자식들이 멀리 사는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도 없으면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피곤한 관계를 붙잡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주는 착각입니다. 20년, 30년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그 관계를 소중하게 느끼게 만들거든요. 실제로는 요즘 만나도 별로 좋지 않은데 오랜 시간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미안함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게 느껴질 때 더 그래요.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정리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미안함이 관계를 끌고 가게 만듭니다. 5번째는 습관입니다. 매주 수요일,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이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생각 없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거죠. 여러 연구에서 60대 이후엔 체력과 집중력이 이전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관계 유지에 드는 에너지는 젊을 때와 똑같거나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한번 지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상담 현장에서도 관계는 부담인데 외로움은 크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게 바로 60대 이후 시니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정리하는 5단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내 에너지 점검부터 하세요.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만난 사람들 명단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만남 이후에 내가 어땠는지 솔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았다, 피곤했다, 별 감정이 없었다 이렇게요. 이걸 해보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오히려 힘이 생기거든요. 2단계, 한 번에 하나씩 거리를 두세요. 갑자기 모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일단 가장 피곤한 관계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만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주 만나던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거죠. 3단계, 거절 멘트를 미리 준비하세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주 못 나갈 것 같아요. 요즘 개인적으로 정리할 일이 있어서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려고요. 이런 멘트를 미리 준비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덜 어색합니다. 4단계, 3개월 실험 기간을 가지세요.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일단 3개월만 거리를 더 보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안 만나봤는데 별로 그립지 않으면 그건 정리해도 되는 관계예요. 반대로 계속 보고 싶으면 다시 연락하면 됩니다. 5단계, 새로운 활동 하나를 시작하세요. 관계를 정리하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 뭘 할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미리 새로운 활동을 하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네 도서관 가기, 산책로 걷기, 그림 그리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정수 씨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30년 동창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에서 3개월에 한 번으로 줄이기로 한 거죠. 처음엔 친구들이 의아해했지만 정수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생겨서 자주는 못 나갈 것 같아. 친구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오히려 3개월에 한 번 만나니까 할 이야기도 더 많아지고 만남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는 남은 시간에 정말 하고 싶었던 수채화 강좌를 신청했어요.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는 그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수 씨는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1세 박영희 씨는 관계 정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영희 씨는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분이었어요. 동네에서도 착한 사람으로 소문난 분이었죠.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영희 씨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는 병원 갈 때 같이 가달라고 하고, 누구는 은행 업무 봐달라고 하고, 누구는 손주 봐달라고 하고. 영희 씨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남의 일로 채워졌어요. 정작 본인은 쉴 시간도 하고 싶은 것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는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무리하신 거 있으세요? 영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 챙기느라 정작 자기 몸을 챙기지 못했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영희 씨는 한 달간의 일정을 다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자기를 위해 쓴 시간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겁니다. 모든 시간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제가 느낀 건요, 관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와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대화가 일방적이고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부탁만 하고 고마움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내가 조언해도 듣지 않고 만남 이후에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는 이런 특징이 있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가 쌍방향이고 내 이야기도 진심으로 들어주고 웃음이 많고 서로 존중하는 느낌이 들고 만남 이후에 따뜻함이 남습니다. 여러 상담 경험을 보면 60대 이후엔 이 구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총량이 줄어들거든요. 젊을 땐 피곤한 관계를 열게 유지해도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 그게 안 돼요. 하나의 피곤한 관계가 하루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영희 씨는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1. 이 사람과 만나고 나면 나는 어떤 기분인가? 2. 이 관계에서 나는 주로 주는 쪽인가, 받는 쪽인가? 3.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가? 4. 이 관계가 없어진다면 나는 섭섭할까, 안도할까? 5.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만나는 사람인가? 영희 씨는 이 질문으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10명 중 7명이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였어요. 영희 씨는 단계별로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로 가장 피곤한 관계 3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 빈도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2단계로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요즘 제 건강을 좀 챙기려고요라는 멘트를 준비했죠. 3단계로 남은 시간을 자기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는 무조건 자기 시간으로 정했어요. 그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동네를 산책하거나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현기증이 사라졌고 잠도 잘 오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영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관계를 정리하니까 에너지가 생겼고 그 에너지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영희 씨가 거리를 둔 사람들 중 일부가 오히려 더 잘 대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영희 씨의 친절이 없어지니까 그제야 고마움을 느낀 거죠. 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까지는 남 눈치 보며 살았어요. 70대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4세 이상철 씨는 70대의 관계를 재정비한 경우입니다. 상철 씨는 평생 회사 생활을 했어요. 정년 퇴직 후에도 회사 동료들과 계속 만났습니다. 매달 회식도 하고 골프도 치러 다녔죠.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니까 이 모임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만나면 늘 옛날 얘기만 했거든요. 그때 그 프로젝트 기억나? 그때 우리가. 처음엔 재미있었는데 같은 이야기를 몇 년째 반복하니까 지겹더라고요. 게다가 누구는 자식이 의사라느니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 들어갔느니 이런 이야기만 나왔어요. 상철 씨는 자식들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철 씨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독서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호기심에 한번 참여해봤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책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나이도 직업도 배경도 다양했지만 책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과거의 인연에만 매달려 살았구나. 다음 주부터 상철 씨는 회사 동료 모임 빈도를 줄이고 독서 모임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사 동료들이 섭섭해했어요. 야, 요즘 왜 안 나와?
우리가 뭐 잘못했어? 상철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없어. 다만 나는 이제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몇몇은 이해 못했지만 몇몇은 오히려 공감하더라고요. 나도 사실 요즘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게 지겹긴 했어. 1년이 지난 지금 상철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책을 읽으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가끔 회사 동료들도 만나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관계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자주 안 만나니까 만날 때 더 반갑고 할 이야기도 더 많아졌거든요. 상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대의 관계를 바꾸는 게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적기였어요. 제가 느낀 건요. 나이 들수록 관계의 심리학이 달라집니다. 젊을 땐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중요했어요. 인맥이 곧 기회였고 관계가 곧 자산이었죠. 그런데 60대 넘어가면 이게 바뀝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이에요. 100명을 아는 것보다 진짜 마음 통하는 3명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 심리 연구에서 노년기엔 외로움과 피로감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무서워서 피곤한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건강을 해칩니다. 반대로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정리하고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는 더 깊게 만들어가는 거죠. 상담 현장에서 보면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관계, 생활 습관, 이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 영역입니다. 첫째,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겁니다. 나를 속이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둘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쁜 게 아닙니다. 피곤한 관계 속에 있는 외로움이 진짜 외로움이에요. 셋째,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70대든 80대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기예요. 다음은 관계 영역입니다. 첫째, 한 달에 한 번 관계 점검을 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둘째,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드세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종교시설, 어디든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세요. 셋째,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최소 12개는 유지하세요. 표면적인 관계 10개보다 깊은 관계 2개가 더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영역입니다. 첫째, 일주일에 하루는 나만의 시간을 정해두세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둘째, 거절 멘트를 3가지 정도 준비해두세요. 요즘 몸 관리 중이라서요. 개인적으로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려고요. 이런 멘트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셋째, 만남 이후 기록을 남기세요. 간단하게라도 오늘 누구 만났는데 기분이 어땠다 이 정도만 적어도 됩니다. 몇 달 지나서 보면 패턴이 보여요. 상철 씨는 요즘 이렇게 지냅니다. 월요일 오전엔 독서 모임, 수요일 오후엔 산책, 금요일 저녁엔 아내와 저녁 식사.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옛 동료들과 만나요. 과거엔 일주일에 34번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12번 만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책도 읽고 생각도 정리하고 산책하며 자연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땐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니까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상철 씨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67세 최민정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정 씨는 1년 전만 해도 사람들 만나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교회 모임, 동창회, 아파트 분여회, 자원봉사 모임. 일주일에 56번은 약속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 같았죠. 그런데 민정 씨 본인은 너무 지쳤습니다. 약속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피곤했고 집에 돌아오면 쓰러져서 잤어요. 게다가 여기저기서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민정아, 이번 행사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지? 민정아, 다음 주 모임 장소 좀 알아봐 줄래? 민정 씨는 거절을 못해서 다 받아줬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혈압이 높아졌고 스트레스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좀 쉬셔야 됩니다. 민정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건강을 먼저 챙기자고요. 민정 씨는 하나씩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모임은 일주일에 2번에서 1번으로 줄이고 동창회는 3개월에 한 번만 나가고 아파트 분여회는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자원봉사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처음 한 달은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 없이도 잘 돌아가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2개월째 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누굴 만나지? 뭘 준비해야 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두 번째 변화는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3개월 뒤 다시 병원에 갔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약 드셨어요? 민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줄였어요. 세 번째 변화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민정 씨는 예전부터 요가를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시간이 생기니까 요가 학원을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3번 요가를 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관계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많은 사람을 자주 만났지만 깊은 대화는 없었어요. 이제는 적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회에서 만난 한 친구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눠요. 그 친구와의 1시간이 예전 10명과의 3시간보다 더 값집니다. 5번째 변화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게 됐어요. 예전엔 남들 따라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내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민정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니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관계 정리를 두려워하시는데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 에너지로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계 정리 후에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4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심사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책을 좋아하면 독서 모임, 걷기를 좋아하면 등산 모임, 그림을 좋아하면 미술 동호회. 관심사가 같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둘째, 과거를 내세우지 마세요. 나는 예전에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어 보다는 나는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가 더 좋습니다.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셋째, 천천히 관계를 쌓으세요. 급하게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관계는 천천히 깊어지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몇 번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넷째,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관계는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내가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민정 씨는 요가 학원에서 새로운 친구 2명을 사귀었습니다. 한 분은 65세, 한 분은 69세예요. 세 사람은 요가가 끝나면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과거는 잘 모르지만 지금의 삶을 나눠요.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 이런 책 읽고 있어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대화들이 민정 씨에게는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중요했다면
지금의 관계는 우리가 나누는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민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넘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지금 만난 친구들이 더 편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5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60대 이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선택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 정리는 배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넷째, 70대에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다섯째, 관계를 정리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로 진짜 하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누구를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빠지는가? 세 번째 질문, 관계를 정리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찾는 겁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소중한 사람도 있고 그냥 습관처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구분할 때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조용히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내 것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 정리가 주는 선물입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을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내려놓아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을 적어주세요. 그게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60대에서 70대에 꼭 필요한 주제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어요.